배터리 다르니까 갑시다. 네. 역시 실용주의자. 배터리 내가 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잘못 맞았네. 하나, 둘, 셋. 뭐야 그게 뭘 중요해? 나름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는 거. 소리가 묻혔어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그렇지, 소리지.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도 방송을 적응 못하는 분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못한 게 아니라 적응할 의지가 없어. 야, 언제 시작해? 조용히 해줘 이제. 자, 시작하자니 커피 좀 작작 마시고. 응?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입니다. 본 방송은 보시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바로 멤버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르게 색다르게 한번 멤버 소개를 바꿔봤습니다. 사회비평가 박건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색다르다. 네. 색다르다. 순서를 바꿔보는 게 저의 조그마한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공손하게. 자, 마지막으로 박인성 선생님. 저는 직업이 없나요? 마음대로 해. 문학평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랄프 로렌 중독자 박인선. 요새 대공황 패션 1920년대 대공황 패션을 밀고 있습니다. 뭐야? 코로나 시대의 패션. 지갑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죠. 자, 오늘은 초심 리뷰 세 번째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 번째까지 초심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임계장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딩,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계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임계장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의 그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언론은 이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임계장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빌딩 경비원, 고속버스에서 주정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임계장들이고, 이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인격 학대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가지 사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계장 이야기를 통해서 언론이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덜덜. 자, 먼저 20자평, 저희의 또 인문학 사회 담당 박건희 선생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 이 책도 저번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또 발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으로 겹쳐서 좀 비문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 책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문학이 좀 약간 계급적인 이야기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책을 골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계급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결을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책이 임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이제 63세의 노년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요즘 애매한데, 어쨌든 장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노년 경비원을 경험하신 분이 쓴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에세이고 일종의 르포르타주이기도 하고 일기이기도 한, 어쨌든 하이브리드한 장르인데, 어쨌든 제 20자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주류의 삶이다입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그 노동자의 메인스트림, 주류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철밥통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비주류죠, 사실은. 숫자로도 소수이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의 철밥통들은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서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지금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과 비슷한 처지이거나 반규직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주류 노동자의 삶,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주류의 삶이다 라고 이 십자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저의 사소한 담당 분야가 서브컬처 아니겠습니까? 아 그 근데 메인 주력 분야 아시잖아요. 그 집 부러움을. 리액추 안에서 저의 독특성은 정신 분석이 아니라 서브컬처이기 때문에 너의 독특성을 다 하세요, 숨겨라. 그냥. 숨겨라. 독특성에 정신 분석도 있고 순결함도 있고 서브컬처도 있고.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져온 표현이지만 요즘 이제 저의 십자평은 백정과 도구의 시대입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싸 게임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적극적이고,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5명이 뭉쳐가지고 뭔가를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않지만 게임에서는 생판 모르는 생명부지 애들하고도 5명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협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가장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교육받는 공간인데, 거기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이면 3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백정, 그러니까 험한 일을 담당해주는 애, 1명은 도구, 얘가 나머지에게 있어서 희생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활용되는 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할 분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제일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조 노동을 누구나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떤 정당한 일 혹은 나 혼자서 정규직에 어떻게 보면 안정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완결되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결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분의 노동에 대해서는 보조 노동을 항상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참 경악스럽게 느꼈던 한 가지의 사례 중에 하나도 어떤 거였냐면은, 대학원에서 본인도 교수 아래에서 열심히 피 빨리면서 살아가는 조교였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나도 조교가 필요해. 나한테도 조교가 1명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노동의 영역에서 어떤 노동의 정상성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성의 기준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고, 이 정상성이라고 하는 거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분의 노동을 대신 담당해 줄 사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 거죠. 점점 더 탈인간화 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고, 이게 가고 가다 보면 이제 백정이 다시 출현하고 과거의 계급사회로의 회귀, 그리고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아닌 이제 존재들.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은 요새 10대, 20대들이 가장 적극적인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임계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심심해서 지금 목을 긁고 있는 심중입니다. 이제 뭘 할까?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좀. 이렇게 컨닝 맨날 해가지고 20자평. 이것도 지금 맨날 제일 막내할 때 미루고 막 죄송합니다. 갑질인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넘어가요? 저는 그 노인장,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 임계장이잖아요. 근데 이 노인장이라는 말을 떼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이 경비원에 대한 이게 정말 인격 모독이 매일같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종의 노인장이라는 말 자체가 노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이제 노인장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임시계약직 그 노인들을
이 사람들을 표면적으로는 노인장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이거를 이제 합쳐갖고 일종의 계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가 불분명한 어떠한 신분을 지위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무슨 계장이라는 게 하나의 지위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착취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게 착취의 상황이나 현실이 이렇게 그런 식의 노인장이라든지 마치 어떤 선의의 몇몇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어떤 선의 때문에 선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선의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경비원도 꽤 할만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노인 공경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혹은 계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뭐 어떤 나름의 신분, 어떤 그런 정규직의 신분 같은 그런 느낌을 덮어 씌우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그 노동의 이 종수와 이 목록과 그 다음에 그 강도와 이제 이게 너무 저는 진짜 나름 이제 경비원에 대해서 뭐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빡센 노동이라는 게 진짜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장이라는 말이 너무나 그 좀 비열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인 공경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만 형해화된 형태로 앙상하게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는 어떤 그 노인 학대, 노인의 노동 학대를 은폐시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장이라는 말을 떼라. 저의 20자평입니다. 노인 공경의 노인 공격 책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늙은 소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이 네,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죠. 네, 뭐 뒤늦게 20자평을 급조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표정을 본인이 짓고 있어요. 아, 나 잘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럴싸하게 네. 잘 만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짬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짬에서 나온 바이브죠. 네. 짬바이.